AI 산업 정말 화려해 보이죠? 근데 그 뒤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가 인류를 구원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려면 먼저 AI 업계가 도대체 뭘 쫓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들이 최종 목표라고 말하는 게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상 뭐랄까 뜬구름 잡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지능이 뭔지 과학적으로 합의된 것도 없는데 목표만 계속 이리저리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AGI라는 개념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인들 앞에서는 암도 치료하고 기후변화도 해결할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다가 막상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디지털 비서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실존적 위협이라는 말까지 스스로 꺼내요. 아니,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해서 우리처럼 특별한 소수만이 다뤄야 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려는 속셈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AI 산업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현대판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죠. 이 AI 제국은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세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과거 제국주의 시대랑 비교해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원 약탈입니다. 옛날 제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처럼 이들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랑 지적 재산권을 그냥 싹쓸이 해가요. 심지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지역사회가 써야 할 물이나 전력 같은 공공자원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마치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노예처럼 전 세계에 숨겨진 수십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AI를 훈련시키는 일에 동원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훈련시키는 AI가 결국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아갈 기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지식의 독점이에요. 옛날 제국들이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썼던 거랑 똑같아요. 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학계를 꽉 쥐고 자기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선과 악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착한 제국, 저기 경쟁사는 세상을 망칠 나쁜 제국,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런 이야기로 자기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무한정 팽창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AI 제국이 번쩍번쩍하게 세워지는 동안 그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그 비용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규모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메타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뉴욕시 전체가 쓰는 전기의 절반을 먹어치울 거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하마인 셈이죠. 이러니 기존 전력망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전기 많이 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멤피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슈퍼컴퓨터를 돌리려고 메탄가스 발전소를 지었는데 거기서 나온 독성 물질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뭐예요? 기술 발전의 대가를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도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이 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의 말인데요. 나는 괴물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불안정한 기고크 형태의 일이 사람의 존엄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삶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AI가 단순 반복 업무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첫 일자리, 그 경력의 첫 사다리마저 걷어차버린다면 과연 그런 미래가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비판하는 게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이 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적인 개발 방식,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로켓 같은 AI 대신 자전거 같은 AI를 만들자는 건데요. 챗 GPT처럼 어마어마한 자원을 먹어치우는 범용 AI가 로켓이라면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특정 문제를 아주 적은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AI는 자전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진 비유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제국이 굴러가는데 마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무분별하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반대할 수도 있고요. 창작자라면 내 저작물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개인 데이터를 함부로 주지 않고 정부에 제대로 된 규제를 요구하는 것도 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거대 제국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내부자들 얘기에 따르면요, 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 없이 착착 진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철옹성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마찰에도 휘청거릴 수 있는 의외로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면 이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들의 계획이 그렇게 완벽하게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